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7살이며 그동안 인생을 헛살게 된 남자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과거의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늦어버린 세월만큼 현실에 놓인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모든 사건은 아내와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5살이었던 나이에 밤길을 걷고 있던 그날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 여자의 머릿결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리에 제 눈에는 그녀만 보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를 지나가던 그녀의 뒷모습만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그때 제 눈길을 의식했는지 뒤를 돌아봤고 그녀의 눈빛과 마주한 순간 떨리는 마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치던 그때 제 팔을 잡고 있던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빨리 움직이자고 재촉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쉬운 느낌을 뒤로한 채 아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제 아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라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살이 되던 날 한겨울에 유모차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때 아내는 빠른 판단으로 아들의 유모차를 강하게 밀면서 아들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아내는 보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네요. 충격적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던 그날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뎌지고 있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멀어지며 현재에 놓인 일들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적응이 되고 말았어요. 한평생 아내만 그리워하며 살 수 없다는 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씩 잊혀지게 되었고 현실을 더 뜻깊게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제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지낼수록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과 제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아들의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저는 제 위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시간만큼은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미술 선생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얼마의 기간 동안 몇몇 분들이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어요. 상담을 통해 제 아들과 성격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찾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아이의 입장보다 자신의 그리는 스타일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제 아이와 어울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원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몇몇 분이 마음에 들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분의 면접이 있었는데 워낙 늦게 오셔서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배제하려던 찰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면접 보러 왔다는 비서의 말에 약속 시간이 늦어서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밖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뭔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본 순간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던 여자였고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늦었다며 죄송하다고 면접을 볼 수 있냐는 간절한 요청에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제 아이의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괜찮다면 면접 볼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회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가 있으셨군요.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 드려야죠. 그런데 아이가 있어서 다니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알지만 그녀는 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 중 유일하게 제 아이와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었고 그런 경험과 미술 전공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제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여자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대화 부면에서도 이해력이 빨랐고 그녀를 잘 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월급도 모자라지 않는 기준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돌봐주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그녀와 가끔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녀도 저처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홀로 육아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녀의 집안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 아끼려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도 저희 집에서 같이 놀면서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돼 의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 있는 시간 동안 그녀의 아이와 제 아이를 함께 돌보며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던 저는 점점 그녀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가 너무 잘 따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저와 서로 주고받는 감정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런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과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인연이라고 생각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버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하나뿐인 저를 키우며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아이도 어렸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 잡으려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아무래도 그 여자도 자식이 있다는 건데 발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거든. 자식이 없었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겠지. 그런데 비슷한 또래이고 자식이 있다는 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여자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자라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불행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손해볼 건 없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의 성격 차이가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는 그쪽보다 우리 쪽이 심하다는 건 알아야 해. 애비는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배우자감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뭐든지 한번 생각할 거 10번이든 100번이든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히 뒤돌아서는 게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 나간 것 같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그때 각인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판단이 흐려졌었지만 금세 이성을 되찾았고 다시 예전처럼 선을 지키며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불행해지는 건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을 시점에 퇴근한 저를 보며 반갑게 달려오던 아들이 계단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가 위태로울 것 같아 불안하던 그때 넘어지게 되었고 뒹굴면서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아들을 향해 급하게 가고 있는데 그걸 저와 동시에 보게 된 그녀가 저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더니 자기 자식인 것처럼 꽉 끌어안아주며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고 서둘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바라보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얼굴이 많이 아픈지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들을 진정시켜 주려고 다독여주며 엄마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넘어지면서 이마에 상처가 심해 12바늘 정도를 꿰매야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흉터는 남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자기 잘못이라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앞으로 제 인생에 함께 해줄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퇴근하지 않고 제 아들 방에서 함께 지내며 힘들어하는 기간 내내 자기 아들과 제 아들을 돌봐주며 지내게 되었고 아들의 이마에 선명한 흉터는 남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보살핌 덕분에 진정을 되찾은 아들을 보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사 초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진심을 다해 제 아들을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 보고 솔직히 정말 놀랐네요. 제가 미경 씨를 보고 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보게 되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아들과 저를 위해 한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동반자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단순히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제가 느낀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진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 저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으니 제 고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제가 꺼낸 말에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휘둥그레졌고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정신을 차렸는지 제가 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 아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고민할 이유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아내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두 번째의 삶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저와 결혼 이후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한 행동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걱정이 되네.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 부부 사이가 아닌 당신은 미술 선생님이고 나는 이 집안의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지. 잘해야겠다는 그런 모습 부담 가지면서까지 안 보여줘도 돼.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사이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좀 특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이 조금씩 나오나 봐.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봐.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잡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부모로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타나는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점점 심해졌고 또 다른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되었고 몇 번의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대화를 하던 도중 처음으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면 기가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안 되는 머리에 기를 쓰기보단 자유롭게 둘이 놀면서 당신이 애들 데리고 좋은 곳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요즘 거의 집에만 있잖아. 아이들한테 벌써 가외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인데 유치원보다 가외를 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지금부터 다듬어놔야 미래가 편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집안이 무식하고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당신과 결혼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나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장되는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 지금은 분명 힘들고 불만이 많겠지.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선 나한테 고마워할 거고 엄마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 공부에 매진할 거라고. 당신은 그걸 잘 모르겠지. 워낙 가진 게 많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가고 싶은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먹고 싶은 것들도 손만 빨며 쳐다보기만 했었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삶이 안 온다는 건 알 수 없는 거야. 당신 회사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 만약 그때 아이들이 지금 나이 때 놀고 먹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흐지부지 성인이 돼서 당신 회사에 들어가려 했는데 망해버리면? 그때 자식들은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때 되면 우리에게 원망하겠지. 왜 이런 식으로 키워놨냐고. 나는 독한 마음 먹기로 했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 없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내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적 친구들이 뛰놀던 그때 열심히 공부했고 미래를 향해 앞만 보며 달려온 결과 회사의 대표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다르게 또 다른 고통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건 아내가 모르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항상 외로웠거든요. 어렸을 때 놀지 못한 게 성인이 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은 더욱더 안 났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몇 분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했던 게 부러웠고 그날이 그리웠어요. 사람의 인생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도 다르고 목표 또한 다르겠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하는 육아 방식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내는 점점 더 독해지게 되었고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독한 마음을 품고 제가 가진 재력을 이용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도중 아내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주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기 시작했어요. 아들, 너 이리 앉아봐.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이것밖에 못하겠어? 더 발전하란 말이야. 지훈이는 그래도 엄마가 기대한 등수 안에 들었는데 너는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꼴도 보기가 싫다. 너한테 바른 돈이 얼만데 이 정도 성적을 가져오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절박한 게 없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 그랬으면 좋겠어? 다음 시험에도 이딴 성적 가져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아먹었으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도 먹지 마. 밥 먹으면 잠밖에 더 자? 아내의 행동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결혼 이후 처음으로 소리 높여 다투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고 서로의 감정만 쌓인 상태에서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한동안 서로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이 해야 될 일만 하며 보내던 도중 아내가 늦은 저녁 서재에 있던 저에게 다가와 잠시 얘기 좀 하자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차분해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봤지만 자신이 아이들한테 너무 과했던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내에게 싫은 말보단 좋은 말을 해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고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다시 예전처럼 분위기는 좋아졌고 그때 당시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잠시 동안 계곡으로 놀러를 갔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겨우 시간을 쪼개어 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웃고 떠들며 분위기 좋게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에 정신이 없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제가 과거에 봤던 아내의 웃는 모습이 얼굴에 보였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울려 좋았던 분위기를 깼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통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와 거래를 하던 곳이 돌연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이유는 알 수 없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 잘 놀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했고 아내 또한 울상의 표정을 지어 보이자 하는 수 없이 저녁에 올 테니 놀다가 앞에 있는 숙소에서 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뒤 급하게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회의를 하며 계약의 문제를 삼던 회사와 조율 끝에 겨우 계약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어둑해진 저녁이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이 있던 곳에서 번쩍번쩍하는 불빛들이 보였고 웅성거리며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있길래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갓길에 세우고 아내가 있는 숙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걸어가고 있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제가 향하고 있던 시선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심장 박동수는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고 순식간에 뛰어가 아내 앞에 나타나자 제 다리를 붙잡고 실신을 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보호자냐고 물어보는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 하나는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이고 다른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다며 급류에 휩쓸린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철렁 내려앉는 느낌은 저를 버티고 서 있게 하지 못했고 실신한 아내도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현장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아내의 아들인지 제 아들인지 듣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며 제발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며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한참 뒤 전화가 울렸고 받자마자 아내의 울먹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 아들이 실종이 됐다는 말을 전해주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던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었네요. 수색을 하시던 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하류에 합류하는 큰 강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며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제발 찾아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고 힘 닿는 데까지 움직였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고 시야가 좁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찾은 결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에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다녀오라고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아들과의 마지막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제 삶의 목표였던 아들을 잃었다는 거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했고 무조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 아들을 찾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곳 마을 전체를 뒤지며 찾아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희망을 잃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슬퍼하던 아내는 어렵게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때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둘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그때 당시 너무 어두워서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미안해.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될 문제야? 내 아들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자식은 살았으니 괜찮다 이거야? 날이 어두워졌으면 그만 놀게 하고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 깊은 곳이라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나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었다고. 너무 오래간만에 나온 거라 그날만큼은 놀고 싶게 해주고 싶었어. 내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나와 우리 아들 생각 안 해? 이대로 그냥 방치할 거야? 당신 아들만 아들은 아니잖아. 우리도 생각해주라고. 지금 회사가 엉망진창이야. 집안의 가장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신 한 명에게 여러 명의 입이 달려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이렇게 살다가는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아내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들은 급류에 휩쓸린 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면서 모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 대신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직원에게 잠시 위임을 했고 있을 만한 곳은 전부 찾아다녔습니다. 수색을 도와주시던 경찰분들과 소방대원분들도 제 아들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서 결국 철수하게 되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얼굴만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오랜 기간 지쳤는지 포기하고 말았고 몇 달의 시간으로는 부족해 회사의 일을 더 미루면서 찾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결국 저도 아들을 찾지 못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평생 운영하시던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고 1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전혀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정신을 차렸지만 일하던 도중에도 훅 들어오는 아들과의 추억에 몇 번이나 눈물을 쏟았고 그 세월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어느덧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늙어버린 상태라 회사 운영도 힘이 들어 아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28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실종된 곳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을 볼 수는 없었네요. 한평생 회사에 열정을 쏟으며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고 제가 노력한 만큼 회사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들도 아내의 말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제 뒤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회사 대표가 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네요.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고 목표를 달성하니 그제야 마음이 풀렸는지 온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투자하고 있던 곳이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 잠시 들려야 했고 아내가 함께 가자며 제가 신경 쓰지 않게 모든 걸 챙겨줬어요. 주는 대로 있고 은행에 도착해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바쁜 업무를 마치고 급하게 들어오더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커피 한 잔 드리겠다며 배를 눌렀고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민 남자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자 직원분은 커피 2잔만 타달라며 요청을 했습니다. 딱 보니 은행 청원경찰이더라고요. 말만 은행 경찰이지 잡다한 업무를 전부 한다고 말을 듣긴 했었지만 커피 심부름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잠시 뒤 커피를 타가지고 들어오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아내에게 건넨 커피를 쏟게 되었고 그 커피가 아내의 치마로 떨어지면서 얼룩이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내는 갑자기 짜증을 내더니 심부름을 하던 청원경찰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상인데 은행에서도 제일 하바리 주제에 커피 하나 배달을 못해서 내 치마에 쏟아버려?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월급으론 몇 달을 일해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키죠? 이딴 식으로 은행을 운영하면 누가 이 지점에서 거래를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네. 제가 입고 있는 치마 새 걸로 사다 놓고 이 직원 당장 잘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이 지점 안 올 거예요. 아내는 청원경찰인 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했었던 여자였는데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가진 사람일수록 더 처신을 잘해야 할 텐데 아내는 반대로의 행동 때문에 한숨만 나왔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건네주며 아내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되려 직원 편을 들자 난감한 표정으로 묵묵히 바라보던 그때 저를 보며 감사하다고 모자를 건네받은 청년이 머리를 젖히면서 모자를 눌러 쓰려 하는데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청년의 이마에 28년 전 실종이 된 제 아들과 똑같은 흉터를 보게 되었고 너무 놀라 청년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게 되었어요. 모두가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아내는 왜 그러냐며 물어보았고 저는 그 청년에게 이마를 들춰보라고 하자 천천히 이마를 들어 올려 보이자 충격적이게도 제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12바늘을 꿰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고 당황한 그 청년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재차 물어봤는데도 그 청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죄송하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표정이 굳어버린 채로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 몸을 흔드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잘못 본 거라며 이마에 상처난 사람은 많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뒤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 흘러버린 건지 그 청년의 얼굴을 봤을 때 어렸을 적 아들의 얼굴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문만 품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몇 번을 다시 물어보며 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고 얘기하자 절대 그럴 수 없으니 앞으로 그 말 2번 다시 꺼내지 말라고 되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말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해서 끌렸고 아니면 쉽게 포기하면 되니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은행에서 잘린 상태였고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얘기하자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더 이상 그 청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차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오래간만에 아들이 물장난치며 놀던 그곳이 생각나 차를 돌렸고 많이 바뀐 그곳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은행에서 만났던 청년이었고 갑자기 육교를 지나 산속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뒤따라 올라가자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고 숨이 차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청년에게 도와달라며 요청하자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제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냐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은행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사과하러 왔다며 잠시 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자 괜찮다고 얘기하곤 저와 같이 집이 있는 곳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한참 동안 힘들게 걸어 올라가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아들 왔냐고 소리를 치며 내려오다가 저를 보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어딘가 모자란 듯한 언행과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은행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저를 소개해줬고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얘기하던 도중 집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 순간 TV 위에 올려져 있는 사진에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제 아들과 찍었던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입을 열어 청년에게 어디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저와 함께 했던 기억은 전부 잊혀진 상태였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실종 당시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기억을 잃게 된 것 같았고 그 여자에게 천천히 과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소리를 지르며 자기 아들이라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하니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전혀 알지 못해 지금까지 혼자 키우고 있었고 단기 알바나 일용직 같은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며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당시 이 여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들과 똑같이 계곡에서 남편과 놀다가 둘 다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 아들이 쓰러진 걸 본 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들의 지능도 많이 멈춰 있어 보였어요. 저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고 제 아들과 키워주신 분을 데리고 집에 방문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려 했지만 어색하게 집에 돌아온 아들은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세월이 너무 오랜 시간 흘러서 과거의 기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아내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낯익은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한 표정으로 놀란 아내에게 제 아들이라며 소개를 해주자 갑자기 둘 다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고 성인이 되고 만난 민철이가 제 아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죄스러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아내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민철이와 제 아들이 같이 놀다가 발이 닿지 않아 아내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둘 다 잡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그때 제 아들과 잡았던 손을 놓으면서 회사는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며 놓지 않으려 했던 손을 놓고 말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민철이의 입에서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들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는지 고통스러워했고 모든 게 기억이 났는지 아내를 보자마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달려와 자기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지만 28년 동안 저를 속이며 살았던 충격적인 아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회사를 위임받았던 아들은 내려와야만 했고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에 대한 고통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한 그녀의 아들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한다고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 밝혀지게 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그녀는 하게 되었고 돈 때문에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게 정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아들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 28년간 엄마라고 생각하며 키워주신 분과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네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제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그분에게도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걸 해드리려 합니다.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